2026년 지방선거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나요? 민주당이 이겨도 국힘이 이겨도 결국 손해보는 건 당신입니다. 6월 3일 지방선거가 열흘도 안 남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뉴스에서는 민주당이 어떻고 국민의힘이 어떻고 서울시장 지지율이 몇 퍼센트 차이가 났다고 떠들고 있죠.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좀 불편한 질문을 하나 던지려고 합니다. 당신은 지금 유권자입니까? 아니면 응원단입니까? 오늘 이 영상은 어느 당 편도 아닙니다.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다 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민주당이 이기면 국민은 뭘 얻고 뭘 잃는가?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압승하면 어떻게 될까요? 표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복지 예산이 늘어납니다. 무상급식 확대, 청년수당, 돌봄 서비스, 당장 체감할 수 있는 혜택들이 생깁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이 돈이 어디서 나올까요? 지방정부 재정은 한계가 있습니다. 공약은 화려한데 임기 후반 가면 슬그머니 사업이 축소되거나 없어지는 일이 반복돼 왔어요. 이건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방재정 구조 자체의 문제예요. 그리고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압승하면 지금 이미 대통령도 국회 다수도 민주당인데 지방 권력까지 가져가면 이 나라에서 민주당을 견제할 세력이 사실상 사라집니다. 이게 왜 문제냐고요? 어떤 정당이든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합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해 왔어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도 이 부분만큼은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당이라도 견제받지 않으면 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 더. 민주당 압승 이후 본격화될 카드가 있어요. 바로 개헌입니다. 지방선거 대승은 국민이 허락했다는 명분이 됩니다. 현행 헌법의 권력 구조를 바꾸는 시도에 강력한 정당성이 실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좋냐 나쁘냐를 떠나서 대부분의 국민은 그 논의 자체를 모르는 채 투표장에 갑니다. 국민의힘이 선전하면 국민은 뭘 얻고 뭘 잃는가? 그럼 국민의힘이 서울을 지키고 일부 지역을 가져오면 어떻게 될까요? 겉으로는 권력 견제가 살아난다고 볼 수 있어요. 여당 일색이 아닌 구도가 생기면 중앙정부가 함부로 밀어붙이기 어려워집니다. 민주주의에서 야당의 역할은 원래 이게 맞아요. 근데 솔직히 말할게요. 지금 국민의힘이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상태인지 의문이 듭니다. 12.3 이후 도덕적 신뢰는 바닥났고 당 내부는 계파 싸움 중입니다. 한동훈계, 친윤계, 여기에 새로운 세력까지. 선거가 끝나는 순간 내 덕분에 이겼다며 내부 분란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요. 견제보다 생존에 급급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민의힘이 강한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명분으로 복지 예산이 조정되고 가장 먼저 삭감되는 건 항상 가장 약한 사람들을 위한 예산이에요. 이것도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냉정하게 봐야 할 부분입니다. 잠깐 대구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 다음으로 전국이 주목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대구입니다. 대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보수의 심장입니다. 민주당이 대구에서 시장을 낸 게 언제였는지 아세요? 사실상 수십 년째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어요. 민주당 입장에서 대구는 그냥 이기기 어려운 곳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넘기 힘든 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대구에서 민주당 김부겸 후보와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치열하게 붙어 있습니다. 이게 왜 충격적이냐? 대구 유권자들한테 이재명 정부를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더니 긍정평가가 절반을 넘었어요. 근데 동시에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도 45%나 나왔습니다. 추경호 후보 지지율보다 10%포인트 높은 숫자예요. 무슨 말이냐? 대구 사람들이 이재명 정부는 지지하면서 민주당 후보는 못 믿겠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부 지지와 후보 지지가 따로 논다는 겁니다. 이게 대구 민심의 복잡한 속내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변수가 생겼습니다. 최근 민주당이 밀어붙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공소 취소 권한이 담긴 법안이에요. 이걸 두고 대구 유권자 54%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고 적절하다는 응답은 22%에 그쳤습니다. 대구가 세 지역 중 반감이 가장 강했어요.
쉽게 말하면 대구 민심이 이재명 정부는 지지하면서도 내 사람, 봐주기처럼 보이는 법안에는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반감이 고스란히 김부겸 후보의 발목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대구시장 선거의 진짜 의미가 뭐냐? 김부겸이 이기면 대한민국 정치 지형이 흔들립니다. 대구는 무조건 보수라는 수십 년의 공식이 깨지는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선 영남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교두보가 생기고 국민의힘은 가장 안전한 집에서 쫓겨나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추경호가 이기면 보수의 심장은 살아있다는 상징이 됩니다. 탄핵 이후 바닥을 친 보수 진영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신호탄으로 전국에 읽히게 돼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짚고 싶습니다. 대구 시민들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구시장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현안 1위가 뭐였냐면 미래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였습니다. 그 다음이 청년 일자리, TK 신공항이었어요. 대구는 지금 인구가 빠져나가고 청년이 없고 산업이 없어요. 사람들이 절실하게 원하는 건 일자리이고 경제입니다. 근데 선거판에서 그 이야기는 잘 안 들려요. 온통 탄핵이냐 반탄핵이냐 보수냐 진보냐 싸움만 들리죠. 대구 시민도 결국 같은 함정에 빠져 있는 겁니다. 내 삶의 문제보다 중앙정치 구도로 투표하게 되는 구조 말이에요. 자, 여기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지방선거인데 왜 뉴스는 온통 이재명과 한동훈 얘기를 할까요? 왜 내가 사는 구청장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을까요? 왜 교육감이 누군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양당 모두 지역 이슈로 싸우면 불리합니다. 지역 이슈가 전면에 나오면 후보 개인을 검증해야 해요. 공약을 따져야 해요. 그러면 우리 당 사람이니까 무조건 찍어가 통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중앙정치 프레임을 덮어씌웁니다. 이재명 심판이냐 지지냐로 구도를 만들어버리면 유권자는 후보를 볼 필요도 없이 그냥 당만 보고 찍게 됩니다. 이게 양당에게 가장 편한 선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매번 여기에 올라탑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릴게요. 광역단체장이 바뀌면 그 지역 산하 공기업과 출연기관 수백 곳의 수장이 교체됩니다. 조용하고 조용하게 언론도 크게 다루지 않아요. 근데 그 자리들이 어떻게 채워지는지 아세요? 선거 때 공을 세운 사람들, 당에 기여한 사람들로 채워집니다. 이게 지방 권력의 진짜 속살이에요. 그리고 교육감. 여러분, 이번에 교육감 후보 이름 아시는 분 계세요? 교육감이 쥔 예산이 지역 전체 예산의 30%에서 40%입니다. 우리 아이들 교육 방향을 결정하는 사람인데 대부분의 유권자가 이름도 모른 채 투표장에 갑니다. 이게 바로 양당이 원하는 그림이에요. 중앙정치 싸움에 눈을 빼앗겨 있는 동안 진짜 중요한 선택들이 조용히 넘어가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이겨도 국민의힘이 이겨도 프레임에 속은 채 투표한 사람에게 돌아오는 건 많지 않습니다. 지지하는 당이 이기길 바라는 것과 내 삶이 나아지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딱 세 가지입니다. 내가 사는 지역의 단체장 후보를 찾아보세요. 교육감 후보가 누군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중앙정치 프레임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 지역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보세요. 여러분은 응원단이 아닙니다. 유권자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아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양당이 짜놓은 구도는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6월 3일 냉정하게 투표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게 해주는 힘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